우리 문을 끄도록 하자. 좋아, 좋아. 나 너무 눈이 건조해. 좋아, 좋아. 인사해 주시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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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카 채널에 아마 최다 출연자. 최다 출연자이자 오늘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다현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제 우리가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 우리 고양 유니브를 1년 동안 운영진 활동을 마쳤는데 매년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 2022년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 지금 모집 중인데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잖아요. 지원하려는 사람이 궁금증을 선배로서 좋습니다. 네, 선배로서 한번 궁금증을 타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몇 년 동안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 좋습니다. 활동을 하셨는지. 저는 2018년도부터 지금 이제 올해 활동을 마무리를 하면서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이제 운영진으로는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던 양다현입니다. 와. 그러니까 짬이 엄청나신 선생님이죠. 이제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을 대학교 생활에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오래 하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 아니셨나. 저는 이제 2년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멘토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올해는 이제 다현쌤과 함께 운영진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홍보팀으로 여러분 여기 고 유니버스 채널에 많은 영상을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촬영도 하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그냥 단원일 때 단장님이셨죠. 네. 그래서 그랬죠. 제가 봤을 때는 첫 단장님. 단장님. 되게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너무 똑부러지고 되게 스타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친해지고 싶다. 좀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친해지게 되었죠. 다현이 보려고 운영진 지원했다고 봐도 어머, 영광입니다. 무방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구구지로 친해지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짬이 많은 우리 다현쌤이요.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학생들이 고양시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시 찾아가가지고 본인의 학과를 소개하고 뭔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발전하고 기감이 되는 그런 약간 선순환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고양시에서 하는 이제 고양시 주최로 하는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선생님들 뭐 대학 대외 활동 그 사이트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면 항상 멘토단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근데 고양시에서 하고 좀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이 학과 멘토링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희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의 주 활동이 학과 멘토링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수료 조건도 이제 활동 횟수로 이제 하는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이 이제 학과 멘토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학과 멘토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학과 멘토링은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학과를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학과를 얘기하려면은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지와 이렇게 열심히 배웠으면은 졸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나아가는 진로가 있는지 그렇죠. 중요하죠. 그걸 얘기하고 그렇게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했던 선생님의 그런 과정을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중심으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그렇게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멘토링을 할 때 부가적으로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팁들을 더 제시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도 뭐 면접설 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과 멘토링이 보통 학교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진행돼서 보통 뭐 40분에서 50분 사이에서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 40분에서 50분 사이에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와 부가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학생들과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본인의 학과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학과 멘토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한 번 나가면 1시간씩 2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양시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면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고양시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그럼 내 모교도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하죠. 이제 새로 지원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자면 그 학교에서 학사일장을 이제 연초 혹은 연말에 그 전 연도 연말에 이렇게 짜잖아요. 학사 일정을. 이때 대학생들이 와서 멘토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날짜를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걸 우리 센터에다 이제 문의를 줬어요. 그렇죠. 그죠? 센터에다 이 날짜에 저희 대학생 멘토링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항상 주세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주시는데 그러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그냥 학사 일정 중에 그냥 지나가는 중에 이날 하고 싶은데 하면 이제 이 날짜에 가능한가요? 이렇게 문의를 주십니다. 그럼 그 날짜들을 다 받아서 저희가 만약에 A 고등학교가 5월 1일 날 멘토링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주 전, 최소 한 2주 전에 혹은 뭐 많게는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전체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공지를 드려요. A 학교 며칠, 몇 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과 멘토링이 있다. 이 학교에 지원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이제 댓글을 남겨달라라고 이제 항상 공지를 올려요. 그럼 항상 그 공지가 올라간 당일 몇 시부터 한 2, 3일 동안 이제 선생님들의 모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간 되는데 하거나 아니면 이 학교 가고 싶은데 집이랑 가까운데 하시면 신청을 해주세요. 근데 신청을 해주신다고 다 뽑히는 게 아니고 이제 학과도 똑같은 선생님이 지원하실 수도 있고 뭐 이과 문과가 너무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또 저희 총무팀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뭐 학과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한 선생님이 막 혼자서 10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한 선생님이 10번 해버리면 또 다른 선생님은 한 번도 못 해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기회균등 막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이제 그거를 학교에다 보낸다. 보내서 학교에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 명단으로 확정이 나고 이제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단톡방을 따로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A 학교에 대한 공지사항은 다 그 단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멘토링 끝나면 그 단톡방은 파되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많은 학과를 한다. 맞습니다.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빠삭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빠삭빠삭. 또 걱정하시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선생님들이 만약 합격을 하신다 하면은 저희 멘토단 전원이 있는 단톡방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 있구나 단톡방에 그럴 정도로 한 180명 정도 뭐 내년에 몇 명이 선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보자면 180명 정도 뭐 180 190 이런 정도의 선생님들이 오픈 채팅방에 계셨는데 이제 그걸 보고 수료 조건이 활동이 5회인데 180명이 5회씩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회가 그만큼 있는 건가? 다 수료할 수 있을 만큼이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180명 선생님들이 기회가 없어서 활동을 못했다? 수료를 못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수료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바빠서 본인 학교 생활이 바쁘거나 무슨 다른 생활이 바빠서 멘토링을 지원을 못해서 좀 수료를 못하시는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의 학위에 따라서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경쟁률과 뽑는 기준 경쟁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죠? 경쟁률 이제 작년과 재작년 거 파일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였죠? 2020년 멘토단 활동에서는 약 170명 정도의 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약 150명 안팎 안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2021년이었죠? 그때 되면은 올해죠? 맞아요. 올해 이렇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처음부터 모집을 더 많이 하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모집을 한 180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했는데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지원을 약 350명 넘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350명 그렇게 많이 지원 들었다고? 처음에는 진짜 와 뭐야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쁘면서 정말 일일이 다 프린트 뽑아가지고 다 확인했었다는 그런 기억도 갑자기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 경쟁률이 올라가고 맞아요. 그만큼 이제 관심을 많은 선생님께서 가져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지원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지원 기간인데 어떻게 써야 되지? 그 폼이 있잖아요. 맞아요. 폼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뽑는 건지 궁금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기준 올해 내년은 모르겠고 내년은 안 하니까 잘 모르겠고 보통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보통은 사실 저희가 학과 멘토링이 위주이다 보니까 학과를 많이 보죠. 네, 학과를 많이 고려해요. 학과를 많이 고려해가지고 뭔가 문이과의 그런 밸런스도 중요하면서 그래도 예체능 쪽도 항상 학교에서 수요가 있어가지고 예체능 분들도 항상 다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학과 멘토링 위주다 보니까 그 저희 지원서 작성을 하셨을 때 학과에 대한 소개 칸이 분명 항상 있었어요. 맞아요. 항상 있었는데 그 학과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이렇게 지원서 보면서 다 느껴요. 이게 이거 학교 홈페이지 따왔다. 긁어왔구나. 긁어왔구나. 맞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얼마나 학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거를 사실 제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과에 대한 소개를 가장 조금 정성스럽게 잘 알고 있는 거를 써주셨을 때가 아마 이제 다음 운영진들도 그거를 느끼고 제대로 잘 맞아요. 선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학과에 대한 그런 소개 말고도 이제 지원 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열정도 저희가 봐야죠. 많이 봅니다. 뭔가 그냥 딸랑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자기소개서 대학 입시처럼 그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정말 성의를 보이셨는지 맞아요. 성의를 보이셨는지 진짜 하고 싶은 활동인지 그거를 저희가 딱 읽었을 때 느껴진다면은 다 내년 운영진이 또 잘 선발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신입생도 뽑는지 신입생은 멘토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좀 관련돼서 조금 최근 들어온 질문들은 뭐 정시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정시부터. 정시 지금 지원 기간이라서 학교가 아직 학과도 발표가 하나도 안 난 선생님인데 내가 이 모집글을 보고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기다릴 수 없나? 근데 모집이 13일까지인데 그때까지 결과가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선생님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얼핏 듣기로는 그리고 항상 그래왔던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정시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2월 달에는 저희가 멘토 교육 그렇게 그쵸. 워크숍을 다 끝내놓고 이제 저희가 나갈 학과 멘토링 진행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렇게 저희가 멘토들도 선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1년의 계획을 다 짜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시 발표가 나는 2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빠르면 또 3월 달부터 나가는 학과 멘토링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시 이번 수험생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생 그래서 수시인 선생님들은 이미 붙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뭐 지원하실 수 있죠, 당연히 지원하실 수 있는데 이제 조금 힘든 거는 이제 멘토링 할 때 조금 힘들죠. 수시를 쓰셨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학과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셨겠지만 사실 선발을 저희가 할 때도 이제 신입생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실 걸 아니까 그래도 신입생보다는 뭐 2학년이나 3학년, 3, 4학년 저희가 아마 칸도 선택하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더 1년이라도 더 배운 선생님들을 조금 더 뽑으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신입생 선생님들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입생 선생님이 뽑혔다. 그럼 어떻게 멘토링을 해야 될까요? 일단 워크숍 정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가 2018년도부터 활동했을 때 제가 그때 1학년이었거든요. 1학년부터 그때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워크숍을 열심히 들으면서 가닥을 잡죠. 맞아요. 그때 가닥을 잡고 그럼 학과 멘토링 때 이런 게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그럼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선배한테 뭐 이런 거 어떻게 뭐 배우고 뭐 교수님은 또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은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럼 전공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닥을 좀 잡아가면서 맞아요.
그럼 이거를 나도 그러면 학생들한테 다 얘기해줘야겠다. 그런 걸로 조금 계획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입생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 더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찾는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똑같은 대학생 선생님들이니까 맞아요. 네, 똑같이 노력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네 번째, 얼마나 멘토링을 많이 나가나요? 멘토링 얼마나 나가죠? 1년에 활동하면서? 대부분 이제 수료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활동 수료 조건이 보통은 뭐 5번이나 4번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4-5번 안팎으로 대부분 많이 맞아요.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이 나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뭐 한 사람만 월등히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대부분 그 안팎에서 활동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덧붙일 말이 있을까요? 땜빵?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학과 멘토링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명단이 선발이 되는지. 그렇게 선발이 되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갑자기 스케줄이 안 된다고 해버리시면은 그 한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운영진 선생님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같은 학과 선생님? 근데 그 학과 모든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없다.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비슷한 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멘토링 막 이틀 전에 뻥꾸가 나. 맞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 계신 선생님들 절대 취소는 안 돼요. 정말 취소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원하시고 또 선발되셨으면 절대 취소는 없는 걸로. 올해는 취소 없기. 책임감 조금 더 가지고. 맞아요. 취소 없기. 책임감으로 친구들 다 학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취소 없기. 취소 없기. 그 다음에 멘토링 하면서 이것만은 제발 하는 게 있다면 이거 약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취소 안 돼요. 취소 안 돼요, 선생님들. 이것만은 하지 마라. 멘토링 하면서. 멘토링 하면서 운영진 하면은 같이 담당 운영진이 항상 한 학교에 한 선생님 이상 가시거든요. 근데 하면은 뭐 문서 받는 작업도 하시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드리고, 이제 업무용 사진이죠. 이제 제출용 사진인데 그거 찍어드리면서 이제 봐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멘토링을 하시는지 이렇게 쓱 보는데, 보면은 저 선생님 진짜 잘한다. 선생님도 있고 뭐지? 시간이 뭐야? 왜 벌써 끝났지? 엄청 많이 남았는데? 10분밖에 안 됐는데 왜 가만히 서 계시지? 라는 선생님도 맞아요. 분명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이렇게 꽉 채워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외부인이 와서 강의를 해주는 건 너무 즐겁고 재밌는 일이지만 그 강사가 힘이 없다면, 그 이끌고 나갈 힘이 없으면 학생들도 힘들어요. 듣는 것 자체를. 선생님들도 많이 느껴보셨죠?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40분, 45분 동안 끌고 나갈 힘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간혹 가다가 이제 썰을 즐겁게 푸시다가 맞아요. 안 돼요. 아니 술 얘기 뭐 언급해가지고 하면은 애들이 뭐 좋아하겠죠. 언급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면 어쨌든 뭐 대학교 가면 술 많이 마시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얘기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너무 거기 막 취하셔서 막 이렇게 얘기를 푸는 거는 이게 뭐 학과 멘토링인가 아니면 그냥 대학 그냥 선생님 생활에 썰풀로 든 건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 멘토링의 학과 소개가 정말 가장 중요한 만큼 맞아요. 그런 썰 얘기는 좀 재미로만. 약간, 재미로만 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몰입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가 있지? 반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서 반말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되게 조금 어리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되게 반말로 혹은 조금 살짝 거만한 자세로 이렇게 멘토링을 하시는 분이 이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계시는데, 되게 학생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학생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뭐 충격적인 썰을 푸자면은 이제 뭐 학생들 피곤해서 선생님 수업에 뭔지 알아요? 선생님 수업에 뭐 졸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뭐 원하는 학과가 없어가지고 다른 거를 그동안 공부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잖아요. 그쵸. 본인 이렇게 맞아요. 대학교에 하면은 지금 내가 이거 들을 때가 아니야. 나 빨리 지금 이거 해가지고 맞아요. 급한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뭔가 조는 학생 있으면은 내 수업 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셔서 뭔가 이렇게 더 깨운다든가 그러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뭐 많은 학생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정말 너무 이해는 되지만 하지만 저희가 그 정도로의 그런 권한? 그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직접 가서 깨우는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걸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정말 얘기를 듣고 이게 스펙타클하구나. 이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학과 멘토링 가면은 점심 먹고 하거나 3, 4교시에 하거나 맞아. 끝나기 전 2시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2시간이 되게 집중하기도 힘들고 맞아. 졸리고 그런 시간이에요. 집중하기 힘든 시간이라서 혹시라도 처음 멘토링 나가서 그런 학생이 있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도 저 학생들도 듣고 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뽑힌 사람 중 얼마나 수료하나요? 사실 올해? 작년? 올해? 올해가 유독 정말 많았어요. 수료 인원은 올해를 말씀드리면은 한 180명 중에 125명의 멘토분들께서 수료를 하셨고요. 이거는 제가 활동하면서 역대급 수치였던 거고요. 그만큼 열심히 해주셨던 거죠. 맞아요. 그만큼 열심히 해주셨던 거고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절반도 안 되게 수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에서 절반 좀 안 되게 해가지고 수료를 해주셔서 수료 인원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을 안 했다면 운영진을 안 했으면은 사실 학업과 병행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멘토로 활동한다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가능한 시간대에 가셔가지고 그쵸. 본인의 학과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학업에 더 불타오르는 맞아. 그런 감정이 생기지 전혀 학업에 힘든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마지막인데 학과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강의력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있게 맞아.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는 것도 좀 시원시원하게 크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입담도 빵빵 터지시면은 훨씬 더 학생들도 좋아하고 맞아요. 강의력도 중요하고 시간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하여튼 마지막이니까 우리 간단하게 4년의 활동을 끝내고 본인에게 4년을 끝난 양다연에게 한마디. 애썼다. 수고했다. 애썼고 뭔가 내가 애썼던 만큼 주변 분들도 너무 애쓰신 걸 알고 너무 감사드리면서 참 많이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또 3년 동안이나 운영진 활동을 하게 해주셔서 많이 부족했을 텐데 선생님들께 그래도 부족함 뭐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그 응원 덕분에 더 열심히 계속 지치지 않게 활동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참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스스로도 뿌듯하고 되게 너무 그냥 고마운 일들만 가득해요. 고맙다. 진짜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진짜로 내가 자식을 낳는다면 내 자식을 이 학교에 이 선생님한테 꼭 붙여달라고 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장래가 기대가 되는 선생님이다. 꼭 좋은 선생님 내년에도 고생하시고 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감사합니다. 저도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사실 1년 그냥 멘토단으로만 활동을 하면서는 이렇게까지 애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운영진이랑 같이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이 고맙게 되고 옆에 있는 우리 부단장님, 우리 단장님, 우리 운영진들 모두 고맙게 되고 선생님 홍보팀으로 일하면서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친해지게 되면서 더 보람을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 영상 출연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년 동안 정말 잘 활동을 하다 갑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내년에도 있을 맞아요. 지금 신청하고 있죠?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 꼭 기간 놓치지 말고 13일인가 14일인가 여기에 따라라는 얘기 뜰 텐데 네, 기간 꼭 맞춰서 신청해 주시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다시 와서 이 영상 다시 와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이만 들어갑니다. 안녕. 안녕.